QLD TQQQ를 오늘 살지 말지 고민된다면 먼저 가격을 보지 마시고 숫자를 보셔야 합니다. QQQ가 5일선 아래에 있는데 TQQQ를 사는 건 아직 불도 안 켜졌는데 가속 페달부터 밟는 겁니다. QQQ가 21선 아래에 있는데 QLD를 몰빵하는 건 반등을 산 게 아니라 희망을 산 겁니다. QLD TQQQ로 돈을 벌고 싶다면 싸다는 느낌이 아니라 회복 숫자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오늘 기준은 딱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QQQ가 5일선을 회복하면 관심입니다. QQQ가 21선을 회복하면 1차 매수 후보입니다. QQQ가 21선 위에서 3거래일 버티면 QLD 비중을 실을 수 있습니다. QQQ가 61선을 회복하고 거래대금이 5일 평균보다 20% 이상 늘면 그때부터 TQQQ를 제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QQQ가 121선 위에서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면 그때는 추세가 살아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5일선은 단기 심리입니다. 21선은 단기 추세입니다. 61선은 중기 방향입니다. 121선은 큰 흐름입니다. QLD는 21선 회복부터 볼 수 있지만 TQQQ는 최소 61선 회복 근처에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TQQQ는 수익도 빠르지만 틀렸을 때 손실이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떨어질 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나스닥은 우상향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된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좌는 장기 논리보다 단기 변동성에 먼저 흔들립니다. TQQQ를 고점에서 사면 QQQ가 5%만 빠져도 계좌는 15% 가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QLD도 QQQ가 5% 빠지면 10% 가까운 체감 손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QLD TQQQ는 종목을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진입 구간을 맞히는 게임입니다. 첫 번째 숫자는 3거래일입니다. QQQ가 21선을 하루 회복했다고 바로 들어가면 속임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진짜 회복은 하루짜리 양봉이 아닙니다. 21선 위에서 3거래일 버티는지 봐야 합니다. 첫날은 기대입니다. 둘째 날은 확인입니다. 셋째 날은 힘입니다. 3거래일 동안 21선을 지키고 저점이 높아지고 거래대금이 줄지 않으면 그때 QLD 1차 매수입니다. 여기서 비중은 30%입니다. 처음부터 100% 넣지 마십시오. 처음 매수는 확신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30%만 넣고 시장이 내 생각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숫자는 20%입니다. 거래대금이 5일 평균보다 20% 이상 늘어야 합니다. 가격만 오르는 반등은 약합니다. 돈이 들어오면서 오르는 반등이 진짜입니다. QQQ가 1% 올랐는데 거래대금이 5일 평균보다 적으면 그건 조심해야 합니다. QQQ가 0.6%만 올라도 거래대금이 5일 평균보다 20% 이상 늘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반도체가 같이 움직이면 그 반등은 질이 다릅니다. QLD TQQQ는 단독 종목이 아닙니다. 빅테크가 같이 움직여야 하고 반도체가 같이 살아야 하고 나스닥 상승 종목 수가 늘어야 합니다. 상승 종목 수가 60% 이상이면 시장 전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상승 종목 수가 50% 아래인데 QQQ만 오른다면 일부 대형주가 지수를 끌어올린 장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TQQQ를 크게 사면 위험합니다. 세 번째 숫자는 30, 40입니다. 분할 매수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30%는 QQQ가 5일선을 회복하고 장중 눌림에서 시가를 지킬 때입니다. 두 번째 30%는 QQQ가 21선 위에서 3거래일 버틸 때입니다. 세 번째 40%는 QQQ가 61선을 회복하거나 전고점 돌파 후 되돌림에서 지지될 때입니다. 이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다 사면 틀렸을 때 대응이 없습니다. 30%만 사면 틀려도 손실이 작고 맞으면 추가 매수할 수 있습니다. QLD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구간에서 중심으로 가져가고 TQQQ는 세 번째 구간에서만 일부 섞는 게 안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금이 1000만원이라면 첫 번째 매수는 QLD 300만원입니다. 두 번째 확인 매수는 QLD 200만원, TQQQ 100만원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 추세 확인 구간에서는 QLD 200만원, TQQQ 200만원까지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TQQQ 1000만원을 넣는 건 전략이 아니라 베팅입니다. 네 번째 숫자는 1.5%에서 3%입니다. 손절선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단기 매매로 들어갔다면 QQQ가 기준선을 이탈할 때 나와야 합니다. QQQ가 21선 회복을 보고 QLD를 샀는데 다시 21선 아래로 밀리고 종가 기준으로 회복하지 못하면 절반은 줄여야 합니다. QQQ가 매수가 기준에서 1.5% 빠지면 경고입니다. 2% 빠지면 비중 축소입니다.
3% 빠지면 단기 매매는 실패로 인정해야 합니다. TQQQ는 더 빠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TQQQ는 매수가에서 3% 손실이 나면 이미 QQQ 기준으로는 약 1% 이상 흔들렸다는 뜻입니다. TQQQ를 들고 있는데 QQQ가 5일선을 다시 깨고 21선도 회복하지 못하면 미련두면 안됩니다. 손절은 돈을 잃는 행동이 아닙니다. 큰 손실을 막는 행동입니다. 다섯 번째 숫자는 3%, 5%, 7%입니다. 익절 기준도 숫자로 정해야 합니다. QLD가 3% 수익이 나면 30%는 익절합니다. QLD가 5% 수익이 나면 다시 30% 익절합니다. 나머지 40%는 QQQ가 5일선을 깨기 전까지 가져갑니다. TQQQ는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TQQQ가 5% 수익이면 30% 익절입니다. TQQQ가 7% 수익이면 다시 30% 익절입니다. 나머지는 추세가 이어질 때만 가져갑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냐면 QLD TQQQ는 수익을 줬다가 다시 빼앗아가는 날이 많기 때문입니다. 수익이 났는데 하나도 안 팔면 그건 자신감이 아니라 욕심입니다. 일부를 팔아야 나머지를 버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숫자는 9시 30분과 10시 30분입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QLD TQQQ가 오른다고 바로 사지 마십시오. 장 초반 30분은 속임수가 많습니다. 특히 시초가 급등 후 9시 30분 전에 시가를 깨면 조심해야 합니다. 강한 장은 9시 30분 이후에도 시가를 지킵니다. 더 좋은 장은 10시 30분까지 저점을 높입니다. 그래서 장중 매수 기준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9시부터 9시 30분까지는 관찰입니다. 9시 30분 이후 시가를 회복하면 관심입니다. 10시 30분까지 저점이 높아지고 전일 고가를 돌파하면 1차 매수 후보입니다. 전일 고가 돌파 후 다시 그 가격까지 눌렸는데 지지되면 그 자리가 가장 좋은 눌림목입니다. 추격 매수는 고점에서 사는 행동입니다. 눌림목 매수는 확인된 자리에서 사는 행동입니다. QLD TQQQ는 이 차이 하나로 수익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곱 번째 숫자는 현금 30%입니다. QLD TQQQ 투자자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현금을 남겨야 합니다. QQQ가 21선 아래에 있으면 현금 50%를 유지합니다. QQQ가 21선을 회복하면 현금 40%입니다. QQQ가 61선을 회복하면 현금 3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QQQ가 121선 위에서 전고점을 돌파하면 그때 공격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현금은 최소 20% 남기는 게 좋습니다. 현금은 겁쟁이의 선택이 아닙니다. 현금은 다음 기회를 사는 무기입니다. 현금이 있는 사람은 하락장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현금이 없는 사람은 하락장에서 기도만 합니다. 여덟 번째 숫자는 하루 1번에서 2번입니다. QLD TQQQ를 하루에 여러 번 사고 팔 필요 없습니다. 좋은 자리에서 1번, 많아도 2번이면 충분합니다. 첫 매매에서 수익을 내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매매에서 다 토해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QLD로 3% 수익을 냈다면 그날은 이미 잘한 겁니다. TQQQ로 5% 수익을 냈다면 더 욕심낼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1%만 꾸준히 지켜도 계좌는 달라집니다. 문제는 1%를 버는 게 아니라 번 돈을 지키는 겁니다. 아홉 번째 숫자는 신호 5개입니다. QLD TQQQ 매수 전에는 이 5개를 체크하십시오. QQQ가 5일선 위에 있는가? QQQ가 21선을 회복했는가? 거래 대금이 5일 평균보다 20% 이상 늘었는가? 상승 종목 수가 60% 이상인가? 전고점 돌파 후 되돌림에서 지지됐는가? 5개 중 3개만 맞으면 소액 관심입니다. 5개 중 4개가 맞으면 QLD 1차 매수입니다. 5개가 모두 맞고 QQQ가 61선까지 회복하면 TQQQ 일부 진입입니다. 이렇게 숫자로 정해놓으면 감정이 끼어들 틈이 줄어듭니다. 마지막 숫자는 손실 10%입니다. 계좌가 10% 무너지기 전에 멈춰야 합니다. 한 달 기준으로 총 손실이 5%가 되면 매매 횟수를 줄여야 합니다. 총 손실이 7%가 되면 TQQQ는 중단해야 합니다. 총 손실이 10%가 되면 그달은 QLD TQQQ 신규 매수를 멈추고 복귀해야 합니다. 이건 겁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계좌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시장에는 기회가 계속 옵니다. 하지만 계좌가 무너지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결국 QLD TQQQ로 돈을 버는 사람은 더 많이 맞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틀렸을 때 작게 잃는 사람입니다. 맞았을 때 일부를 챙기는 사람입니다. 기준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숫자로 매매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보십시오. 싸다, 그래서 산다, 이게 아닙니다. 5일선 회복,
21선 회복, 3거래일 유지, 거래대금 20% 증가, 61선 회복, 전고점 돌파, 눌림목 지지, 이 순서입니다. 이 숫자들이 쌓이면 QLD를 사고 이 숫자들이 더 강해지면 TQQQ를 봅니다. 반대로 이 숫자들이 무너지면 줄입니다. 감정으로 버티지 말고 숫자로 대응하십시오. 그게 QLD, TQQQ로 오래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 크게 벌게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